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경로대표자 해임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 그 이상 통보받은 경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리규약 또는 하위규정 등을 또 위반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또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관리비 등을 횡령했을 때 이것도 당연히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호, 관리비 등을 횡령한 경우 당연히 누가 봐도 해임사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 등이 무엇인지 또 횡령, 이게 어떤 개념인지 같이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횡령이란 개념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남의 물건을 보관, 관리하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차지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 이것이 횡령이라는 죄라고 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나 한번 더 예를 들어줘야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죠. A라는 사람이 B한테 내가 물건을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딜 가야 돼. 당신이 좀 맡아서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그 날짜가 지나면 나한테 다시 반환을 해줘라 하고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A가 이런 물건을 B한테 이렇게 맡겼다는 얘기죠. B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반환을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반환을 딱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결국 B는 이 물건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A가 반환을 왜 안 하지? 하고서 연락을 했더니만 B는 연락이 안 되죠. 결국 B는 반환을 거부를 하고 이 물건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를 신뢰해서 어떤 물건을 맡겼는데 반환을 못 받았죠. 결국 누가? B가 그 재물을 차지하게 됐네요. 결국 B는 뭐에 해당된다? 횡령죄에 해당한다. 자, 내용은 어렵진 않죠. 이것이 바로 횡령죄의 의미,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관리비 등이 뭔데? 관리비 등은 앞에서 설명 다 했죠.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거기서 관리비 등이란 해가지고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죠. 첫 번째는 관리비, 비목이 총 10가지나 됩니다. 일반 관리비부터 위탁관리 수수료까지 총 10가지의 비목, 이것이 관리, 공동주택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 관리비에 해당되고요. 자, 두 번째는 사용료 등이요. 사용료 등. 이것도 전기, 수도, 가스 뚝뚝 해갖고 10가지, KBS 수신료까지 총 10가지 해당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장기수선 충당금, 줄여서 장기수선 충당금, 자, 네 번째는 또 여러 가지 또 뭐 이용료, 뭐 보수비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 쭉 내려가다가 잡수입, 재활용품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개기 설치하는 데 장소를 제공했다든지 그런 잡수입, 이런 것들이 모두 자, 어디에요? 관리비, 요거 하나만 쓰면 관리비인데 나머지 다 포괄하기 때문에 관리비 등이라고 합니다. 관리비 등. 이 관리비 등은 누구의 재산일까? 누구의 재산일까? 자, 다 입주민 재산이다. 이거 입주민 재산. 입주민 재산. 결국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 재산이지만 결국 통틀어서 입주민 재산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주민 재산을 만약에 사용을 하려면 이게 이제 사용, 다른 말로는 이제 집행한다 그래. 집행, 인출, 집행 똑같은 말이에요. 하려면 결국 이런 돈들을 내가 어떤 그 금고에다 보관하지 않고 통장에 보관하죠.
통장? 그럼 통장이 이렇게 있으면, 통장도 이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관리비 통장, 잡수입 통장, 장학증금 통장, 여러 개 있어요. 그죠? 그 중에 통장 맨 앞에 보시면 통장 인출할 때 도장 찍는欄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도장을 찍을 때 통장 인출하는 그 통장 앞에 도장은 관리사무소장의 도장만 찍히면 됩니다. 법령상. 왜냐?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집행하고 대표인은 의결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소장이 혼자만 도장 찍어서 돈이 인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법령에서는 회장님 도장도 같이 찍을 수 있어 하고서 복수 도장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복수 도장 같이. 그래서 대부분 단지에서는 소장님 도장 하나만 찍는 게 아니고 회장님 도장까지 복수의 도장을 찍게 된다. 이거죠. 이게 현실이다. 자, 자왕에 설명드렸던 이유는 여기는 예를 한번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잡수입 통장. 여기에는 이 잡수입 통장을 의미하지요. 이 잡수입 통장도 뭐에 해당된다? 관리비 등에 해당돼서 입주민의 재산에 해당된다. 그죠? 가불 형식으로 무단히 인출한 뒤에 행정감사에서 발견이 되었다. 이것이 관리비 등 횡령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 잡수입 통장에서 돈이 나가려면은 소장님 도장과 회장님 도장이 두 개가 찍혀야 되는데, 결국 우리 회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소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잠깐만 잡수입 통장에서 내가 한 100만 원만 잠깐 차용했다가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면 꼭 돌려줄게. 100만 원만 나한테 줘. 도장에 협조를 해줘. 찍을 때. 빨리 쓰고 줄게.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가불 형식으로 소장님과 도장님 도장 찍어서 소장님과 회장님이 도장을 찍어서 회장님한테 100만 원을 인출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것도 무단 인출. 아무도 모르게. 둘만 알게. 그죠? 그런데 일정 기간 지나면 변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장님이 소장님한테 다시 통장에 돈을 넣어가지고 잘 썼다. 뭐 이렇게 했으면 또 좀 문제가 좀 없겠는데 회장님이 돈을 갖고서 반환을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언제 발견했느냐? 행정감사.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감사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발견된 이 관리비 횡령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다는 거죠. 하겠다. 지금 이 사례는 어떻게 회장님이, 좀 나쁜 회장님이 소장님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돈을 가압을 하고 또 갚지 않은 그런 사례인데,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회장님 이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이 사례를 하나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선량한 회장님을 이렇게 좀 나쁘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다 선량하시고 또 직무에 충실하신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례는 내가 회장이니까 나 이런 거 없어. 당연히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관리 규약에 이렇게 해임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는 사례를 설명드린 차원에서 설명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